우리 15분까지만 좀 얘기할까? 그래. 뭔데 빨리 말해봐. 오늘 술 마셔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 맞다, 나 못 마셔. 왜 못 마셔? 편집해야 돼. 아 이런. 왜 무슨 얘긴데? 술 마셔 그러면? 아니야. 이거 장난으로 한 말이지. 약간 좀 끌렸는데?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삐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이제 곧 중복이에요. 오, 중복. 네. 요즘 너무 덥죠. 초복과 말복 사이 중복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창 더운 때인 것 같아요, 요즘이. 맞아. 다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네. 습해서 계속 에어컨 켜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네. 에스파처럼 입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상상력을 자극하시네요. 아, 진짜. 그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 하셔가지고 킹 받으셨어요? 약간. 네, 피비님은요? 저는 요즘에 학교를 평일에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더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답니다. 그 출퇴근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그 아주 땀이 줄줄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너무 덥기도 하고 맞아요, 더워요. 그래서 아주 더위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막 카톡하고 집중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랑 카톡해요? 빗도님은 같이 하잖아요. 아, 왜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확실히 더운 거는 괜찮은데 너무 습해가지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불쾌해요. 저도 요즘에 너무 불쾌해서 집 밖을 안 나가요. 맞아요. 집 밖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올해 중에서 가장 집 밖을 안 나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아하. 요즘 너무 더워져가지고. 맞아. 약간 항상 매해가 지날수록 네. 약간 맨날 여름이 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웠었나? 약간 항상 그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더워서 원래 이랬었나? 하고 항상 되게 놀라요. 너무 더워서. 맞아. 너무 더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제 빨리 떠나야 된다고. 아.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맞아. 그러더라고요. 저 미얀마 친구가 네. 친구를 한 명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한국 너무 덥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덥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 덥나요? 미얀마 덥지 않나요? 덥겠죠. 그 친구 말로는 미얀마도 더운데 한국은 너무 습해서 약간 너무 힘들다 생활을 하기가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맞아. 올 여름이 더 힘든 이유가 저는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맞아. 그냥 한번 확 내려주고 그냥 끝나면 더 좋은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매일 습해요. 지금 한 2주간 습한 것 같아요. 맞아. 참.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졸려요. 너무 힘들다 기력이 보니까. 없으시군요. 맞아요. 기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약간 눈이 풀려 있지 않나요? 사실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에어컨 좀 킬까요? 에어컨이 근데 또 추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 잠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너무 더워서 집에 있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틀어요. 그럼 또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서 추워요. 제습을 해놓지 않나요 보통? 제습을 하면 또 덥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냉방을 위주로 하는데 냉방을 하니까 또 추워지고 또 다시 끄면은 다시 더워지고.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기력이 떨어질 때 그러면 다들 몸보신하는 각자만의 여름 보양식 있으신가요? 보통 원래 삼계탕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먹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냥 생짜로 버티고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보양식을. 저도 근데 삼겹살이래. 삼겹살 드시고 싶어요? 삼계탕 먹은 지 오래됐고 저는 무조건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시원한 걸로 풀거든요. 아하. 뜨뜻한 걸로 안 풀고 이열치열로 안 풀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블루베리 스무디를 혼자 해 먹었어요. 초코 아몬드 브리즈를 넣고 오. 가득 먹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채우는 거군요. 차가운 건강 음식으로. 저 헬시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층님은 그런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김밥에 빠졌어요. 그냥 김밥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채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냥 김밥이잖아요. 어떤 김밥이요? 그냥 야채 김밥이요. 아하. 그 김밥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김밥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맞아. 김밥 맛있죠.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저는. 맞아. 그러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 기력도 나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아까 또 졸리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일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맨날 피비님한테 카톡하거든요. 뭐라고요? 맨날 나 너무 졸려. 뭐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맨날 재미중독자예요. 그래서 맨날 나 너무 졸린데 잠 깨게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줘. 맨날 이렇게 카톡 와요. 두 분 참 최고의 친구시네요. 진짜 서로 이제 저는 일을 하고 피비님은 이제 뭐 연구실 네, 공부. 계시는데 공부를 하고 서로 너무 칼답이에요. 근데 진짜 보내면 바로 읽어요. 진짜. 빗도님은 이제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비님은 무기력함을 피하기 위해서 네, 무기력해요. 집중하기 위해서 네. 서로 윈윈하시는 맞아요. 공생관계네요. 너무 행복해요. 좋습니다. 네. 영원하시길 바라고요. 네. 뭐 보니까 저만 졸립고 덥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채님도 그렇고 피비님도 그렇고 모두 이 여름 더위와 함께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빗도, 이책, 그리고 피비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2 8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졸려도 너무 졸려입니다. 벌써 졸려. 제목만 들어도 졸리네요. 네, 그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로 가을이 여름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굴복해 엎드린다는 의미인데요. 3번 시도하지만 모두 다 실패해서 삼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재미중독자 3명도 모두 여름 더위에 지금 굴복해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삼복 중 중복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더위로 인한 무기력증, 졸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잠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졸려도 너무 졸립다라는 말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버릇일 것 같은데요. 네. 다들 그러면 아까 전에 졸린 얘기만 했잖아요. 네. 졸음을 깨는 방법, 물론 제가 피비님한테 이제 카톡을 한다고는 했지만 네. 각자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하. 네. 일단 저는 간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무실에서 전 졸음껌을 샀어요. 근데 하나로 부족해서 한 번에 거의 10개씩 씹어요. 네? 너무 졸려서. 졸음껌을 10개씩 먹는다고요? 네. 오, 그 하나가 되게 화하지 않아요? 근데 잠이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10개씩 거의 한 5개 먹고 뱉고 5개 먹고 뱉고 담을 빠지면 뱉고 오버도스 하고 계시네요. 오버도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잠을 깨시는군요. 네. 그리고 뭐지? 졸릴 때 사실 이제 이어폰 끼고 좀 신나는 노래 듣는데 노래도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저 요즘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알죠? 아, 네. 약간 그런 거나 연애의 참견 이런 약간 조금 충격적인 이런 놈이 다 있어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BGM으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면 열이 받아가지고 잠이 깨요. 그래서 요즘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네. 잠을 깨게 해주신다. 네. 오, 신박한 방법이네요. 네. 이책님은요? 저는요, 사실 졸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 주무시는 졸음이 오면은 주로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김밥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밥 먹고 자고 김밥 먹고 자고 김밥 먹고 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 좀 큰일 났어요 제가. 왜? 자꾸 먹으면 졸려요. 먹으면 원래 졸려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이 졸려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일을 할 때나 학교에서처럼 수업을 들을 때처럼 네. 무조건 이겨내야 할 때 그럴 때 방법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요즘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있는데 아마도 에너지를 다 일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하나도 안 졸려요. 오, 진짜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러니까, 전원 켜듯이 맞아요. 켜듯이.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이 확 되는데 그냥 할 일이 없으면은 바로 약간 무기력하고 퍼져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네. 뭐야 나는 일할 땐 졸리고 놀 때는 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좀 저도 좀 놀아야 되는데 그 체력이 안 받쳐져서 아쉽네요. 피비님은요? 저도 원래 졸릴 때 무조건 자야지만 풀려요.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뭐 껌을 씹어도 계속 졸립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막 절대 자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시험 볼 때 이럴 때는 잘 수는 없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수업이나 뭐 일을 해야 할 때 졸리면 저만의 몰래 자는 방법이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망원경을 하듯이 네네. 만안경을 이렇게 잡고 보듯이 손을 네. 여기 갖다 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책상 위에다 올려놔서 이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는 항상 책이나 이런 걸 깔아두고 네네. 마치 나는 지금 집중을 해서 뭔가를 보고 있다. 네네. 하지만 머리를 받치고 자는 거죠. 아, 자기 위한 자세군요. 네, 몰래 자기 위한. 난 지금 너무 열심히 책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제 시야를 가려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몰래 잘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자르는 의지가 네. 굉장히 강해 보여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아무도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자기 위한 게 아니라 자려고 몰래 자려고 편하게 자기 위한. 이렇게. 안 자는 것 같아. 그래요. 집중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일할 때는 잘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팁도 나중에 한번 고안해 주세요. 이렇게 몰래 자는 것도 안 되나요? 제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네, 직장에서는 잘 수는 없죠. 보통 휴게실이 있는데 저희는 휴게실이 또 없거든요. 다들 그럼 잠은 충분히 주무시나요? 여러모로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더워서 이게 한번 깊게 자기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밤에 쪼개 자는 깨죠. 맞아요. 한 번씩 깨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에어컨 킬 때 한 번 깨고 추워서 끌 때 한 번 깨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책님 원래 안 주무시잖아요, 거의. 제가 새벽에 한 3, 4시에 연락해도 연락을 받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책이. 오. 그래서 빗도님이 맨날 제발 자. 제발 자. 아니, 자기가 연락해 놓고서 본인도 안 자고 있으면서 맞아. 자라고 하고. 맞아. 저는 빗도님이 더 걱정이에요. 저요? 저는 뭐 그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지만 분명 다음 날 출근하셔야 되는 빗도님도 새벽에 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내일이 없니? 이러세요. 요즘 내일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 몽뚱아리 아껴서 뭐 합니까? 즐거우시죠? 행복합니다. 즐거우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졸려도 너무 졸려 라는 주제로 메인 코너인 책냄새 킁킁에 가서 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책냄새 킁킁. 네, 이책님. 오늘 가지고 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2021년 시용 출판사에서 나온 정고요 시인의 아이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시집인데요. 완전 예쁜데요? 네, 약간 복숭아색, 연한 자두색 표지가 참 예쁘죠. 네. 이 출판사 되게 처음 봐요, 저. 그쵸. 시용 출판사. 그래서 이 시집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오늘도 작가님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고요, 시인. 1980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과 독어 동문학을 전공했다. 2017년 독립문예지 100개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 첫 시집으로 아이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펴냈다. 네. 아무래도 정고요 시인님이 작년에 첫 시집을 낸 시인이시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의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정고요 시인님이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베개라는 문예지가 2017년에 시작한 독립문예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호가 나왔고 7호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또 어떤 걸요? 베개라는 문예지에 네. 이 책님이 투고를 하세요. 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갑자기 반가웠습니다. 네. 네. 저도 베개의 작은 작품을 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베개를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됐을 때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 베개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투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베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베개는 수평적이고 위계 없는 문학하기를 지향하는 문예지라고 해요. 그래서 베개는 등단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청탁과 공모로 베개의 색에 어울리는 좋은 시를 선정해 출판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뿐만 아니라 창작과 관련된 산문들 또한 상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시 같은 경우는 원고를 낸 사람이 원한다면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이제 몇 년 동안 해 오신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모로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개에서 시용 출판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베개 시인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인선을 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로 권경욱 시인의 시집과 오늘 소개하는 정고요 시인의 시집이 출간됐어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시집이 나와서 지금은 베개 시인선이 벌써 5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주제가 졸려도 너무 졸려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저는 그 주제를 들었을 때 문예지 베개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최근에 정고요 시인님의 이 아이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재밌게 읽어서 이 시집도 소개하고 베개의 시인선도 소개할 겸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아이스크림 주세요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맞아요. 혹시 그 아이스크림 노래 아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노래 뭐죠? 몰라요? 2개만 주세요. 아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지? 그 예전에 빅뱅이 CF로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폰 광고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현아의 아이스크림밖에 모르는데. 뭐야? 나 너무 예전 사람 같잖아. 빅뱅은요? 현아의 아이스크림도 충분히 예전이었던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정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말하기. 여름 협곡 같은 맛을 주세요. 건축업자에게 가서 말하기. 창마다 다른 풍경을 주세요. 꿈에게 가서 말하기. 안경을 끼고 잠들게요. 젖은 풀잎에게 가서 말하기. 내가 두꺼비가 될게요. 신뢰에게 가서 말하기. 너는 계속이 될 거예요. 중심에게 가서 말하기. 나는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부재할래요. 사랑에게 가서 말하기. 사랑이 끝나도 아름다워진 나는 남을 거예요.
여름 협곡 같은 맛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 되게 좋은데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여름 협곡 같은 맛의 아이스크림이 무엇일까 아, 이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쵸. 저도 이 시를 읽고 가장 먼저 그 여름 협곡 같은 맛이 네. 궁금했어요. 저는 탱크보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약간 그런 상큼한. 시원한 먹으면 맞아요. 막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맛. 저는 약간 색이 약간 색소를 넣은 인위적인 완전 블루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인공적인 블루의 색깔일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을 떠올렸고 저는 뭔가 시를 볼 때 그 개인적으로는 뭔가 구조가 딱딱딱딱 맞는 걸 되게 저는 좋아해요. 네. 수미상관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 반복되는 그런 다 반복되잖아요. 네. 뭐뭐 하기, 뭐뭐 주세요. 뭐뭐 하기, 뭐뭐 주세요. 이 반복되는 게 너무 좋아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관통하는 하나의 뭔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시.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이 시를 특히 고른 이유가 낭독하기 좋아서 골랐거든요. 왜냐면 이 시를 읽으면은 어디에 가서 말하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말하기, 뭐 꿈에게 가서 말하기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런 반복과 약간 리듬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시원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 선정하게 됐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거 기다리고 계셨죠? 네. 네, 비토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일단은 저는 네네. 호불호가 강한 녹차와 민트 초코 둘 다 환장합니다. 환장할 정도.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무슨 맛 아이스크림 좋아하냐고 하면 네네. 그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들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저는 꼽을 수 있겠고 저는 그리고 요즘 탱크보이를 너무 좋아해서 탱크보이를 맨날 밤마다 사 먹는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밤마다 어디서 사 먹으세요? 그냥 저희 집 옆에 쭈쭈라고 네네. 아이스크림 24시간 무인 판매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맨날 사 먹습니다. 요즘에 탱크보이에 빠져 계시군요. 네. 그 약간 강렬한 맛을 평소에 좋아하시네요. 강렬한 맛일까요? 그 녹차랑 민트가 저한테 되게 강렬한 맛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렇군요. 네. 피비님은요? 저는 약간 진짜 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완전 단. 완전 단 초코 아이스크림. 너무 좋죠. 어떤 브랜드 아이스크림 드세요? 보통? 저 요즘에 많이 먹는 게 네. 가나 아이스바라고 있어요. 가나 아이스바. 네, 초코인데 초코로 덮여 있어요. 초코가 2번 있군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다. 네네. 아마 이걸 2개를 연속으로 먹습니다. 한 자리에서. 뭔가 그 약간 수업을 길티 듣다가 플레저 같은 느낌이죠. 약간 내가 이렇게 단 거를 2개를 한 번에 먹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네. 제 친구도 엄청 디저트를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같이 간 친구가 네. 하겐다즈 그리고 젤라또 이런 걸 하루에 2번은 무조건 사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가게에 가면 알바생이 물어봐요.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네. 물어봐. 그 맛을 골라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뭐 다크 초콜릿 먹겠다고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맛은 해서 제가 밀크 초콜릿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다 웃더라고요. 제가 초코를 그래요? 2개나 골랐으니까. 보통 그런 데 가면 막 쌀 맛 이런 거 고르는데 그래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초코를 되게 좋아합니다. 단 초코. 완전 단 초코. 네. 최근에도 드셨나요? 요즘에 저희 집 앞에 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요즘 많죠. 그런 가게가 조금 더 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싸서 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의 좋은 점이 가나 그 크런치 그게 좋은 점이 네네. 거기서 사면은 700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700원이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2개, 그러니까 2개 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2개를 사요. 제가 오늘은 하나만 사야지 하고 가서 2개를 사요. 이왕 살 거.
근데 뭐 2개 해봤자 1,400원이니까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길티 플레저를 찾는 거죠. 아 그리고 약간 웃긴 게 저희 오빠가 엄청 소식가고 네. 친오빠가 네네. 엄청 소식가고 입맛도 되게 담백해요. 아.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하.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막 이렇게 크런키 그 초콜릿 사서 한 줄 딱 동강 떼어 먹고 끝내는 사람. 오 마이 갓. 저 무조건 그 한 자리에서 하나 다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 동생 남기면 남겨요. 죄예요, 죄. 제 동생 남기잖아요. 삐쩍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근데 물만 먹고도 살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물처럼 뭔가를 먹고 있을 거야. 통찰이 있으시네요. 통찰력 있으시죠. 근데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전화를 시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선호도를 말을 해달라 했더니 네가 먹고 싶은 거 사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서 당연히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왔죠. 그 가나 그 크런치 그걸 뭐 사오셨나요? 근데 그날 조금 과해가지고 네. 허쉬 초콜릿 바랑 무슨 오레오 초콜릿 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엄청 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가 딱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니까 그거를 그쵸. 이렇게 사가지고 기분 좋게 갔어요. 했더니 아이 뭐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오냐고 한 입 이렇게 먹더니 에이 너나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면 그 친오빠분은 뭘 좋아하신대요? 저희 오빠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피스타치오 맛 이런 거. 피스타치오도 좋아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너무 약한가요? 너무 약해요. 자극이 안 들어. 그건 약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약간 이런 느낌. 그 약간 단맛을 사람들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달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지 않아서 좋은 게 어딨냐. 단 거는 무조건 달면 달수록 좋은 거다. 피비님은 약간 후자 쪽이신가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 집 이름이 뭐지? 팬케이크 집이 있는데 네. 거기서 팬케이크를 시켜 먹었는데 버터핑거. 그 이태원에 있는 건가요? 타임스퀘어도 있어요. 타임스퀘어도 있어요? 네, 거기서 친구랑 같이 그 팬케이크를 하나씩 사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단 거를 좋아하지만 그때 그 팬케이크를 먹고 제 친구가 너무 슈가 하이가 돼서 네. 자기가 갖고 온 무거운 짐을 다 거기다 놓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갖고 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그래서 그때 약간 너무 단 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단 거를 좋아합니다. 달수록 좋아요. 제 달매 지론이 있거든요. 저도 단 거에 대한 걸 되게 단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과자 먹을 때 짠 과자 좋아해요? 단 과자 좋아하냐면 저 무조건 단 과자. 찌찌뽕.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다 졸려했는데 먹을 거 얘기 나오니까 신났네요. 근데 제 달매 지론이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의 단맛은 3가지 종류로 존재합니다. 어떤 맛이죠? 첫 번째, 피비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초코의 단맛. 그쵸. 초코의 단맛. 두 번째, 캐러멜적으로 단맛. 캐러멜. 그건 어떤 차이가 있죠? 달라요. 약간 입안이 좀 캐러멜의 단맛과 초코의 단맛은 다릅니다. 좀 입안에 들러붙는 맛인가요? 초코는 아니에요, 약간 감미로운 단맛인데 카라멜은 약간 찌르는 그 약간 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수한 단맛.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호두마루. 여기서는 은은한 약간 구황작물에서 나온 단맛이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저는 초코의 단맛도 좋아하는데 저는 일단 구수한 단맛을 사랑합니다. 호두마루 같은. 네, 그런 거 환장합니다. 네. 피스타치오 단맛 이런 거. 그래서 녹차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구수한 단맛에 조금 속하는 거겠죠. 그 약간 그 미묘한 그 은은한 은은한 단맛. 그쵸. 근데 저는 캐러멜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대표적인 캐러멜 단맛의 아이스크림이 메가톤바입니다. 네, 근데 제 동생은 이 3가지 단맛 중에 제 동생도 단 거 진짜 잘 먹거든요. 네네. 제 동생은 캐러멜 단맛을 사랑해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보니까 초코의 단맛을 좋아하시고 피비님은 네,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약간 구수한 은은한 단맛을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달매 지론 나름 논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약간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 아이스크림 사장님,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같았어요. 돼지 같지 않았나요? 약간 그 아이스크림 분석가 같았어요. 네. 평론가. 진짜 단 거를 좋아해서 맞아.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쭉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 남미 가서 그 나라에만 나는 과일로
하는 그런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꼭 먹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근데 페루에 제가 갔었는데 루쿠마라는 게 루쿠마.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그게 약간 유럽이 주목하는 슈퍼푸드래요. 근데 약간 이게 구황작물 같은 맛도 나고 고구마, 미숫가루 이런 맛이 나는데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오. 갔을 때 저 루쿠마 맛 아이스크림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구황작물 맛. 네, 저 구황작물 환장합니다. 저 구황작물 덕후예요. 네. 피스타치오도 그런 약간 견과류 맛도 견과류나 좋아하시고. 구황작물 약간 이런 구수한 생각이 나서. 뭔지 알겠네요. 네. 혹시 그러면 백제신라 고구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알죠. 아 그게 뭐죠? 고구마. 고구마처럼 생긴 아이스크림 있어요. 백제신라 오. 고구마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이름이 아. 웃기네요. 네. 저 진짜 단 한 번도 안 사 먹어봤는데. 진짜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 없잖아요. 맛있구만 이런 거. 맛있구만 맛있어. 아, 그러니까 구황작물 단맛 좋아. 찰옥수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찰옥수수. 네. 아 저도 찰옥수수 거부감 없어요. 그 찰옥수수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어머머머. 약간 붕어 싸만고 이런 거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환장해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음. 근데 저는 약간 또 아이스크림이 또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그 중에 저는 약간 과일 아이스크림을 아 맛있죠. 좋아합니다. 무슨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그 근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 조스바, 수박바, 아 맛있죠. 스크류바 맛있죠. 그 아이스크림들이 너무 그 완벽한 것 같아요. 그쵸. 그 조합이 그 세트가 있잖아요. 조스바, 수박바, 메로나 뭐 이런 거. 스크류바. 근데 메로나 거기 안 들어갈 걸요? 그 막 아니요. 네 개를 합쳐가지고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개가 합쳐진 합체 아이스크림이 또 있어요. 조스바, 수박바, 스크류바 그게 다 합쳐진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저는 그 합쳐진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냥 주물럭? 아니군요. 아니요. 저는 하드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혹시 이책님 그러면 생귤, 감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아 맛있어요. 약간 환장합니다.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약간 단 거 먹을래, 상큼한 거 먹을래 하면 상큼한 거 고릅니다. 나는 좀 그냥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피비님 무조건. 저는 아까 콘도 얘기했잖아요. 바랑 콘 중에 저는 그 콘에서 그 마지막 게 쪼꼬 담겨 있는 부분 알죠? 저 그거 좋아해가지고 콘 먹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거 먹을 생각에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러면서 가끔씩 빡칠 때. 없는 게 있어. 없어요? 저는 그걸 배신이라고 강조해요. 콘 회사의 배신이다. 이걸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큰 실수다. 소비자 기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요해요. 정도인가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급식 그렇게 많이 먹고 콘 하나씩 먹었어요. 저 늘 허쉬콘으로 먹었어요. 제일 과한 거. 그렇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서 어떡해.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잠이 다 깼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눈이 너무 초롱해. 아이스크림. 여러분 졸리면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너무 좋죠.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이스크림. 여기까지. 네,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시에서 네. 주세요, 뭐뭐 될게요, 뭐 이렇게 하다가 네네.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맞아, 약간 서사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콘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마치 약간 처음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말하기 여름 협곡 같은 맛을 주세요 하고서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까지 이 화자가 상상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이어서 말하자면 이 화자가 계속 이 중간 내용에서 어디 가서 말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같이 좀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나 건축업자한테 말을 건다는 건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신뢰, 중심 같은 것에 말을 건다는 건 좀 얼핏 보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이 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아이 같은 상상력. 그래서 뭔가 달리 말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말을 걸 수 있는 것들과 말을 걸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이 시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에서 나는 이런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이런 말들이 저는 좀 더 진솔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되게 투명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근데 시가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시집 제목이 아이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인가 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집 아이가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읽다 보면 되게 참 고요해요. 그리고 약간 일부의 시들을 보면은 바다가 약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시들을 보면은 그리고 시인이 이제 산책길 속에서 어떤 상념을 하는 듯한 그런 시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들이 이 시처럼 다 되게 투명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막 그렇게 어렵게 꼬우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굉장히 솔직하게 담백하게 표현하는 문장들이 전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지점이 또 이 제목과 아까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름에는 우리 덥고 많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청취자분들도 뭔가 이런 어렵고 안개 같은 시보다는 이런 정고요 시인님의 시들처럼 투명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시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다. 근데 이 시가 네네. 아까 빗도님이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관통하는 주제가 뭔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관통하는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는 이 시의 어떤 내용들보다는 어디에 가서 말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자체가 중요하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업자나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말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일상적인 일인데 뭔가 젖은 풀잎에 가서 말하기, 뭐 사랑에게 가서 말하기 이런 거는 되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가서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뒤에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꿈에게 가서 말하기, 안경을 끼고 잠들게요 라고 화자는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꿈에게 가서 말하기, 아이스크림 먹다 잠들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말하는 행위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약간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내용적으로 통일성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톡톡 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주세요를 하잖아요. 네. 여름 협곡 같은 맛을 주세요. 창마다 다른 풍경을 주세요인데 가면 갈수록 내가 뭐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로 이게 좀 더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성장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난 이게 좋아 하다가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딱 여름 협곡 같은 맛 아이스크림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상상이 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 그려지는데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여름 협곡 맛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도 약간 뭔가 또 체험하고 성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은 시네요. 네, 좋은 감상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또 그림책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림책으로 그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네, 맞아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책님의 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림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빗도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 고미타로 작가님의 해골 아저씨입니다. 네. 해골 아저씨 사실 이 책 진짜 좋아해서 아껴둔 책이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쓸 때가 됐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 고미타로 작가님에 대한 작가 소개는 예스24 작가 소개에서 발췌를 많이 해왔습니다. 고미타로 작가님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구화자와 디자인 연구소에서 공업 디자인을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책상, 그릇, 의자 같이 타인 중심의 디자인에 되게 지루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자신, 개인, 고미타로 나 자신
이 중심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만든 그림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그림책의 세계에 매료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28살이 되신 해인 1973년부터 75세가 되신 2020년까지 약 350개의 작품을 출간하셨대요. 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엄청난 다작 하시는 작가님이시죠. 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네. 네, 진짜 다작의 작가님이시고, 근데 고미타로 작가님께서 제가 보기에 다작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작가님의 특징이 간결하고 단순한 글과 그림을 추구하신다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간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위트 있는 유머랑 재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발랄한 상상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력이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프랑스, 미국까지 여러 나라에 퍼져서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상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산케이 아동문학상, 고단샤 그림책상 등 되게 많은 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의 대표작으로는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 금붕어가 달아나네, 저런 벌거숭이네 등이 있습니다. 되게 제목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그러게요.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2004년에 출간된 고미타로 작가님의 그림책 해골 아저씨입니다. 네. 이 책은 사실 네.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인데 그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그림책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저를 그림책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준 책이에요. 오. 이 책이. 근데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저는 원래 그림책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된 게 한 고등학생 때부터인데 중학생 때는 그다지 뭐 관심이 없었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네네. 근데 좀 저희 집에 동화책이 그림책이 많았는데 엄마 아빠께서 안 버리고 계셨어요. 아하. 그냥 아래다가 조금 쌓아놓고 책장에 쌓아놓고 저희 집이 그때 마루에 TV가 없고 이제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 아래다가 이렇게 껴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때 이제 통기타를 네네. 배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도 안 보는 그림책을 꺼내서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 해골 아저씨를 보시면서 너무 재밌게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약간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네. 반했달까? 약간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이. 그 모습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타는 안 치고 맨날 그림책 보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엄청나게 저한테 좋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림책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어린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들도 읽고 재밌어 하는 거고 되게 이런 유머가 있구나를 처음 알게 돼서 선생님이랑 처음 같이 읽은 게 해골 아저씨였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셨어요. 너무 귀엽다고. 같이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아주 기억에 남고 또 그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레슨 끝날 때 네. 책을 또 선물해 주셨거든요. 네. 그 책도 집에 가는 길이라는 한국 그림책 작가님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 그때부터 저의 그림책의 세계가 시작이 돼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동화 같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어서 아껴뒀다가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추억이 담긴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줄거리 낭독을 제가 일부를 좀 발췌해서 낭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초반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골 아저씨가 자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자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멍이지 눈이 아닙니다. 해골 아저씨는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뒤척이는 것을 보니 깊이 잠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곤히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해골 아저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어쩐지 깨름칙한걸. 무엇이 깨름칙하다는 걸까요? 뭘 잊어버린 것 같은데.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아내지 않고는 이대로 잠들 수 없을 거예요. 그건 그래. 잊어버린 게 분명 있어. 해골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자명종 맞춰놓는 걸 잊었나? 설마 해골 아저씨는 일찍 일어날 일도 없으면서. 그건 그래. 해골 아저씨는 이걸까 저걸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한 바퀴 휙 돌고 와야지. 해골 아저씨는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생각이 나겠지요. 맑고 상쾌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해골 아저씨는 상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잊은 거지? 해골 아저씨는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골 아저씨는 무엇을 잊은 걸까요? 줄거리 낭독 마치겠습니다. 오. 깔끔하네요. 깔쌈하겠습니다. 네, 깔쌈하네요. 네. 약간 이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스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알고 봐도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그 해골 아저씨는 벌써 푹 잠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눈을 뜨고 있다고요? 그건 눈이 아닙니다. 구멍입니다. 태구로 눈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구멍이 우리가 보통 눈을 감아야지 잔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그러니까 감기는 그 모션이 없는데도 해골 아저씨도 잠을 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을 감는 게 잠이 다 그 잠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너무 웃겨. 그런 게 다 이게 유머 코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 나가서는 미용실 보고 머리 자르는 걸 까먹었나 했더니 해골 아저씨는 머리 자를 일이 없는 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나레이션이랑 해골 아저씨의 그냥 혼잣말이랑 주고받는 것 같은.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나레이션은 인물의 말에 보통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책은 계속 인물이 나레이션에 답을 하는 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 그림체를 보고서 놀랐던 점은 약간 이 색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해골 아저씨의 방의 인테리어? 미니멀라이즈. 되게 미니멀하고 이 색깔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번진 느낌? 그러면서 약간 골판지 색깔 느낌? 좀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되게 감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색을 써도 되게 눈에 확 띄고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되게 원색을 쓰시는 것 같은데 묘하게 되게 세련되고 또 되게 그림이 오늘 시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시도 되게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뭔가 몽글몽글 귀여워. 고미타로 작가님의 특징이에요. 작가님 네네. 그림체가 이러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귀여웠는데 아까 작가 소개를 해주실 때 전 처음 작가 소개를 들었는데 공업 디자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 듣자마자 그래서 그랬구나. 왜요? 각이랑 선이 딱딱 이렇게 아하. 엄청 보통 동화책에서 이렇게까지 네모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각을 탁탁 이렇게 정갈하게 한 걸 못 본 것 같아서 듣자마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듣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네, 집도 딱딱. 완전 막 직육면체 딱딱 이렇게 되어 있고 맞아. 그래서 되게 속으로 웃겼어요. 역시 인생이 담겨 있구나. 그렇죠. 네. 담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구나. 이춘님 어느 부분이 제일 약간 재미 포인트셨나요? 저는 이 그림체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 맴돌던 게 있어요. 왜 해골 아저씨일까? 아니 해골인데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생각났던 글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약간 러시아 작가 중에 다닐 하름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작가도 약간 이런 이 해골 아저씨 같은 좀 황당한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약간 살짝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읽어주세요. 이 다닐 하름스라는 작가인데요. 이제 이 사람의 푸른 공책 넘버 10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네. 잠깐 읽어볼게요. 붉은 머리의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눈도 귀도 없었다. 그는 머리카락도 없었고
그래서 그를 붉은 머리라고 부르는 건 일종의 약속이었다. 그는 입이 없어서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코도 없었다. 심지어 그는 팔이나 다리도 없었다. 배도 없었고 등도 없었고 척추도 없었고 내장기관도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남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너무 재밌어. 라는 글인데요. 이게 1937년도에 쓰여진 어머머머. 글이에요. 근데 작가님이 이런 식의 글을 계속 쓰시나요? 네, 이런 황당하고 막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쓴 것과 자기가 대화를 해요. 계속. 너무 좀 여기도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글의 분위기랑 약간 좀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떠올랐어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러게. 도대체 왜 아저씨일까? 해골 아저씨일까?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끝까지 안 설명해줘요. 왜 맞아. 해골 아저씨인지. 그게 참 미스테리하고 재밌었습니다. 아하. 재밌네요. 근데 이 이유가 너무 또 타당해서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잊은 게 너무 타당해. 여기서 스포를 딱 하자면 네. 하는 게 괜찮겠죠? 네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린 게 바로 이빨을 닦는 거였잖아요. 치아를 닦는 거. 맞아요. 왜냐면 해골도 치아는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죠. 맞아요. 너무 귀여워. 이거 보고 있으면 과연 해골이 없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골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양치를 까먹었지 하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맞아. 그 전까지 입을 안 벌리고 있거든요. 맞아. 저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유들이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전화 거는 것을 잊었나? 설마 해골 아저씨한테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최고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걸거치는 게 없을 때 정신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와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닐 때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가끔 제가 되게 평소에 가끔씩 하는 거는 알람을 안 맞추고 자는 거. 뭔가 휴가가 주어지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네. 뭔가 내가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푹 잘 수 있는 그런 수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해골 아저씨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이걸 보면서 약간 부러웠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유가 그냥 양치를 까먹은 거여서 이 사람은 진짜 걸거치는 게 없어서 양치만 하고 자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 저는 이 말이 너무 이 해골 아저씨가 약간 저랑 비슷하다고 들었던 생각이 계속 말버릇 있잖아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맞아.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그리고 되게 당연한 걸 얘기하고 그건 그래. 당연한 걸 얘기하고 그건 그래. 이게 좀 묘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맞아. 고미타로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되게 마음 편해져요. 이렇게 작가님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은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스프링이었나? 봄이었나?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로운 뭐 아기 염소가 태어나는 거 그냥 그걸로 단순하게 끝내는 그림책도 있거든요. 뭔가 편안해져요. 그냥 당연한 거를 그리세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네. 진짜 그건 그래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이거 안 했나 저거 안 했나 약간 뭔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계속 그건 그래 하면서 이걸 풀어주니까 약간 되게 가볍게 이 해골 아저씨를 쫓아가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저씨가 뭘 잊어버렸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는 너무 명쾌하죠. 잠에 대한 해골 아저씨가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피비님이 걸거치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실 걸거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못 자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잊었는데 뭘 잊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불면증의 일종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여러분은 불면증을 겪으신 시기가 있으셨나요? 피비님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특정 상황에서 잠을 잘 못 자요. 어떤 저는 그 시험을 볼 때 항상 시험 전날은 일찍 자야 된다라는 그 저만의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날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머리를 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날은 저는 다 못 봤더라도 그냥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 머리를 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많이 안 하고 그 자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짐이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걸거치는 게 너무 많아서 내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워서 나는 무조건 빨리 자야 되는데 그 시험 전날에 그런 상황이면은 잠이 진짜 안 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공부할 걸 다 끝냈다고 해도 내가 빨리 자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반항적으로 더 잠이 안 와요. 저는 일단 무조건 시험 전날에 밤새거든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근데 저는 딱 그때 시험 들어가면 아드레날린 확 돌아가지고 딱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밤을 새는 스타일이고 이게 자겠다는 강박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너무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압박해서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피로는 풀린다. 눈만 감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라. 했더니 눈 감았으니까 잠이 안 와도 그냥 피로는 풀리겠지라는 생각에 잠도 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잠이 안 와도 피로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눈만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립니다. 저 그래서 수능 전날에도 잠을 4시까지 못 잤어요. 4, 5시까지. 그래서 저는 나는 수능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능장에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문제였던 게 수능 전에 그러니까 꼭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시험 전에 뭔가 책상이 깨끗한 상태로 뭔가 내가 집을 나가서 시험을 치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서 수능 전날 밤에 막 책상을 청소를 했더니 아드레날린이 너무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진짜 새벽 4시까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초콜릿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초콜릿 안에 커피 약간 들어있는 초콜릿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커피를 아예 안 마셨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바로 잠이 안 왔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불면에 대한 상황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약간 심각했던 너무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러웠던 상황들. 불면증이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저는 원래 머리 대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군요. 네. 이층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어요. 저도 잠을 잘 자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쪽잠이 가능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4시까지 하고서 8시에 일어나야 되면은 뭐 5시까지 하고서 한 3시간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냥 전 자요. 그러면은 좀 뭔가 안 잤을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2가지 다 해봤거든요. 그냥 아예 안 자고 하거나 아니면 쪽잠이라도 2시간이라도 자보거나. 근데 자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서 또 그게 그래도 일어날 수 있고 집중이 돼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저는 20대 초반에는 좀 불면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 그 이유가 내일 할 일이 없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일 특별한 일이 약속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굳이 일찍 잘 필요 있나? 굳이 일찍 잘 필요 있나? 그러니까 제가 새벽 5시에 연락해도 받고 4시에 연락해도 받고 하죠. 그쵸. 잠자기 아까운 거군요. 맞아요. 잠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잠자기 아까워하는 편이에요. 나도 그래. 잠은 죽어서 자자 이런 스타일이군요. 근데 그때 일하진 않고 놀려고. 맞아. 저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되게 특이한 버릇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저는 그리고 잘 때도 그러니까 시험 전이나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수면을 채워야 한다 할 때도 꼭 1시간 반 단위로 자는 걸 선호하거든요. 어머머머. 1시간 반, 3시간. 1시간 반, 3시간, 4시간 반? 4시간 반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뭔가 공부하기로는 그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있잖아요. 네네. 그 주기가 아마 1시간 반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 비렘 수면기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1시간 반으로 지켜서 자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머. 그 제 동생도 이과잖아요. 네. 제 동생이 제가 너무 시험 기간인데 너무 졸린데 해야 될 때 그럼 제 동생이 누나 그 카페인을 엄청나게 섭취하고 자야 딱 돼. 30분만 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알아요. 30분만 자. 내가 깨워줄게.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알았어 하고 막 몬스터랑 핫식스랑 이런 거 엄청 들이붓고 30분 딱 자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카페인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딱 먹고 자고 몇 시간 단위가 있더라고요. 자고 딱 일어나면 너무 개운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카페인을 먹고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쓰지 못합니다. 맞아. 오,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쪽잠은 가능한데 그 절대량이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이거는 내가 채워줘야 된다. 맞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쪽잠을 자서 7시간을 채운다거나 6시간을 채워야 돼요. 나눠서. 네, 나눠서 자더라도 안 나누면은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또 오래 자는 거 싫어해요. 왜요? 오래 자면 너무 좋잖아요. 오래 자면 아까워요. 와, 이 사람들 열정 부자들. 저도 강박이 없는 게 잠이 안 오면 그래 이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지. 내가 진짜 죽을 만큼 졸리면 자겠지. 약간 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그냥 3시에 잠 안 오면 3시에 책 읽고 3시에 할 거 하고 할 건 넘치니까. 네,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인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 진짜 크잖아요. 생각보다 네. 인생에서. 맞아요. 그 시간이 크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원래 항상 저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자야지 이러고 잤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일어났다면 인간이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방금 아니 했어요. 다르게 생각해서 그러면 더 오래 사는 거 어떨까요? 더 오래 산다고요? 잠을 안 자는 사람보다 잠을 많이 자고 오래 살면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당신도 많이 안 자잖아요 요즘. 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반골 심리가 되게 세요. 그래서 자야 되는 상황이면 안 자고 싶고 안 자야 되면은 졸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매일 이제 학교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밤에 놀고 싶어. 우리 그래서 새벽 7시까지 놀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색어. 꼭 놀고 싶어. 맞아. 묘한 반골 기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들 편하게 주무십시오. 네. 네. 네, 지금까지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졸려도 너무 졸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시작할 때 좀 다 분위기가 너무 졸려가지고 다운되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얘기할 때 갑자기 아드레날린 확 오르고 다시 끝나니까 점점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까요? 좋아요. 네. 저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꿈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저 오자마자 귀가 너무 멍멍해 이랬잖아요. 빗도님 사실 꿈이에요. 네. 피비님 어떠셨나요? 근데 전 좀 아쉬워요. 아이스크림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원래 잠에 대해서 지론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도 막 여러 개 말했잖아요. 네네. 1시간 반 단위로 자야 되는 저만의 지론들이 몇 개 있는데 막 예를 들면 저희 꿈 얘기도 못 했잖아요. 꿈 같은 수면하는 꿈인데 꿈 얘기도 못 하고 아이스크림 얘기만 했어. 꿈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꿈 특집 한번 해요. 해몽 특집 한번 하죠. 좋아. 태몽 얘기하는 거 어때요? 태몽 그리고 태몽. 해몽과 태몽. 그거 좋은데요? 나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피비님. 잠의 지론에 대해서. 잠의 지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네, 저희가 오늘은 졸음, 잠에 대해서 지독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지독하네. 사실 아이스크림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수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팟빵이나 팟캐스트 앱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혹시 잠과 관련된 재미난 혹은 민망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꿈을 꾸시는 편인가요? 저희는 오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꿈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들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라면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편안히 잠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난 꿈들을 꾸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나긋하고 나른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